지금은 상승 기간에 있는 건 확실하지만 여러분들이 몇 가지 스트래터지를 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 오늘은 반도체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화면을 보시면 엔비디아 주식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저점, 지난달 13일이거든요. 이 저점에서 오늘 상승한 것까지 합하면 이제 거의 50%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며칠 전 최고점은 50% 이상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주식이 생각보다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엔비디아 주식도 지금 바닥에서 굉장히 갑자기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4.7%가 상승을 했고요. 근데 오늘 약간의 뉴스가 있었어요. 서밋 인사이트라는 데에서 엔비디아 주식을 업그레이드 시켰고요. 그리고 다른 애널리스트의 타겟 프라이스를 봤을 때 전보다 타겟 프라이스를 내린 데는 많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주가 가격보다는 타겟 프라이스를 높게 잡은 펌들이 굉장히 많아요. PE가 높은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식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어요. 지난 한 달간 해외 거래 내역 매수예요. 네, 보시면 SOXL 세미컨덕터 불이 베어보다 조금 더 많은 상태예요.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주식이 하락할 걸로 베팅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13위, AMD가 지금 18위예요. 그래서 오늘은 XOXL이랑 엔비디아랑 AMD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보고 싶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한국 사람들 해외 거래 매수를 볼 때는 TQQQ랑 테슬라가 항상 제일 많고 그 다음 TQQQ가 많으면 이제 반대로 SQQQ도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돼요. 하방으로 베팅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천천히 빅테크 주식을 모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몇몇 다른 레버리지 주식도 있고요. 아무튼 오늘은 반도체 관련 주식도 큰 비중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하고요. 참고로 올해 1년간 매수로 봤을 땐요. 엔비디아가 훨씬 높아요. 엔비디아가 6등이고 AMD가 15등이에요. 그만큼 물려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올라갔을 때 매도하는 게 낫나 아니면은 지금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좋을까 그런 의견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좀 말씀해 드리려고 해요. 네, 오늘 엔비디아 업그레이드가 있었긴 한데요. 지난주에는 AMD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무튼 이 펌도 AMD를 업그레이드 시켰었고요.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칩이 주식을 40%까지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기사도 있었고 또 며칠 뒤에 크레딧 스위스가 AMD를 아웃퍼폼으로 업그레이드를 또 시켰었어요. 그래가지고 AMD 주식도 엔비디아 따라서 지금 최근에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호재가 지금 계속 어느 정도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오늘 ADI라는 펌도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예상을 보시면은 2.58 EPS였는데 2.73이 나왔고 매출은 3.15를 예상했는데 3.25가 나왔고 그리고 가이던스도 밑에 가서 읽어보시면 올렸어요. 예상보다. 그래서 이 주식도 오늘 굉장히 잘 올랐어요. 사실 지금 AMD나 인텔 같은 경우는 시총이 120빌리언이 넘어가요. 굉장히 큰 주식들인데 이 주식도 AMD랑 엔비디아 3분의 2 정도 시총은 돼요. 굉장히 큰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지금 실적 발표가 괜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주식이 비교적으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기술주들 비교해서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유난히 이제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잘 상승을 했는데 여기 밑에 가서 비교를 해보세요. 에너지랑 세미컨덕터랑 소프트웨어 주식들 보면 오늘 굉장히 잘 올랐죠. 근데 이 섹터 안에서도 보시면 ADI가 오늘 거의 6% 올랐죠. 실적 발표가 잘 나왔기 때문이죠. 엔비디아도 눈에 딱 띄죠. 4.7%. 왜냐면 업그레이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섹터가 업그레이드를 받기 시작하면요. 다른 주식도 이렇게 같이 올라오면서 섹터 강세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모멘텀을 타면서 지금 반도체 주식이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엔비디아 차트를 다시 한번 조금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드리면 여기 보시면 약간 인버스 헤드 숄더 같은 느낌? 물론 저점 레벨이 계속 내려가다가 한 번에 쫙 크게 올라온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요 기간이 이런 기간이랑 지금 비슷한 상태에 있다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번 분기 실적 발표가 엔비디아는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상승 여력의 원동성은 전체적인 섹터의 힘과 모멘텀이에요. 그리고 업그레이드 이런 등등. 그래서
이것도 언젠간 저는 페이드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발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저렴한 상태도 아니고 반도체라는 섹터 자체가 원래 경기에 민감주거든요. 경기가 저는 예상보다는 조금 나올 수는 있지만 이미 많이 주가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흐름을 보세요. 저점 고점 레벨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서 이평선에서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 흐름이 조금씩 여기서부터 끊기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 저점 레벨이 여기서는 더 하락하기 시작하고 고점 레벨도 올라가다가 이 저항선 레벨에서 리젝트 당하면서 하락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계속 보면서 판단하시면 돼요. 제가 이 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상승 기간이 있는 건 확실하지만 여러분들이 몇 가지 스트래터지를 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평선에서 좀 10에서 좀 떨어져 있을 때 그때는 적당히 어느 정도 익절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굉장히 힘든 투자 환경이 있잖아요, 여러분. 크게 욕심을 안 부리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평선 근처에 많이 떨어져 있진 않지만 여기서 많이 떨어져 있었죠. 그러면은 이제 좀 익절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저점 고점 레벨과 이평선 크로스오버나 이평선이 끊어지는 걸 잘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저항선 레벨까지 안 올라간 다음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잘 확인하시면서 투자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AMD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작은 컵에서 브레이크아웃 했을 때 쭉 상승했고 지금도 여기서 작은 컵에서 브레이크아웃 했을 때 쭉 상승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저항선 레벨쯤에는 페이드 하는 게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SOXL도 분석을 해드리면 마찬가지. 지금 보시면 MACD도 크로스오버 된 다음에 아직까지 상승 트렌드 딱 나와 있죠. 그리고 RSI도 지금 아직까지는 높지만 올라가고 있는 트렌드에 있고 저점 고점 레벨도 올라가고 있고 아직까지 이평선 브레이크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지금 기간이 여기 기간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한 레벨 더 올라가던지 고점 근처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항선 레벨에서는 조금씩 익절을 하면서 페이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여러분들이 모든 주식을 저점에 사서 고점에 매도하는 거는 욕심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다시 다운 트렌드 걸리면서 여러분들 수익이 증발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분할 익절이 나쁘지 않은 주식시장이에요. 보통 많이 올라갔을 때 매도하시면요. 좀 몇 달 뒤 기다리면요. 그 주식이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거를 꼭 참고하세요. 올라간 만큼 지금 주식시장에선 다시 내려올 수 있고 확실한 거는 새 주식 다 좀 더 장기적으로 볼 땐 다 하락 트렌드에 있어요. 세미컨덕터도 마찬가지, AMD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시면 중요할 것 같고 몇 가지 좋은 흐름이 보이는 반도체 주식도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요. 레러 세미컨덕터라는 주식인데 이거는 박스권을 뚫고 최근에 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상승 여력이 좀 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은 실적이 좋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해 드릴 거고 이것도 반도체 장비 관련 주식인데 이거는 제가 이 부분에 페이츄리에 언급했던 주식인데 초반에는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굉장히 잘 상승하고 있는 주식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주식들도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이제 조금 이런 주식들은 실적이 좋다는 거죠. 레러 세미컨덕터 보시면 가이던스 둘 다 올렸고 PE는 높지만 그래도 최근 EPS 실적을 보세요. 슬로우 다운이 없죠. 매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주식은 최근에 RS 레이팅 힘을 받으면서 박스권까지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고 AR 테스트 시스템즈도 보시면은 매출 성장률 굉장히 좋죠. 4쿼터 연속 EP 성장률 100% 이상이고요. 그러면서 내년 전망도 좋은 편이죠. EP 성장률이 63%나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랑 AMD 펀더멘털을 조금 이제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면 참고로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이랑 섹터 흐름이 훨씬 더 지금은 실적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보세요. 실적 별로 안 좋은데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펌에서도 업그레이드하고 전체적인 섹터가 힘을 받으니까 이런 EPS 성장률 마이너스 50% 2쿼터 연속 매출 성장률도 마이너스 17%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저점에서 지금 거의 50%가 올라간 상태이죠. 그래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저 그런 실적인데 내년에 좀 좋아질 걸로 근데 예상하고 있기는 해요. 내년을 조금 기대해 보면서 투자할 만한 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상승했을 때는 익절하는 게 안전할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이고 AMD는 엔비디아보다는 조금 나은 상태에 있다고 보이지만 그래도 슬로우다운은 확실히 있어요. 특히 EPS 쪽에선요. 그래서 이것도 엔비디아랑 AMD 주식이 흐름 자체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흐름을 통해서 전체적인 섹터의 흐름과 이평선, MACD 등등 지금은 스윙 쪽으로 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도 계속 일직선으로 꾸준히 올라갈 만큼의 실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망도 좀 봤을 때
올해는 43% 매출 성장률로 마무리할 걸로 보고 있지만요. 내년 같은 경우는 6%밖에 안 돼요. EPS 성장률도 싱글 디지트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내년에 좀 더 성장률이 좋지만 사실 작년 대비 숫자가 오히려 재작년 대비 오히려 내려가죠. 그러니까 올해 숫자가 워낙 안 좋으니까 내년 숫자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두 주식 다 보시면 매출 성장률도 올해는 0%, 내년엔 10%.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냉정하게 저는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모멘텀을 사용하시는 게 지금 제일 안전하고요.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이제 발류에이션도 봤을 때 보시면 트레일링 P가 아직 65, 포월 P가 35예요. 그러니까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인 거는 확실합니다. 실적 대비. 물론 미래를 보면서 투자하는 기업이라서 조금 더 발류에이션이 다른 주식들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여러 가지 이노베이션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하이 몰터플을 디절브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많이 높은 상태예요. 그리고 불과 지난달 대비 많이 올라가서 주식이 보시다시피 발류에이션이 전보다 많이 상승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적인 반등 구간이 있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그 점을 꼭 참고하시고 많이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시면요. 몇 달 뒤에 주가 가격을 보시면 다시 더 좋은 가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리스크 조절을 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